안녕하세요. 예, 일단 먼저 이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고요. 저도 학회 발표가 5년 거의 5, 6년 만이어가지고 매우 긴장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라서 슬라이드를 더 잘 만들 걸 그랬다라는 걱정도 됩니다. 저는 이제 카카오에 있는 조훈이라고 하고요. 제가 준비한 제목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컴퓨팅 사고력과 소프트 스킬에 대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배경을 얘기 드리면 저희 회사에 지금 몇 년째 5년 넘도록 이제 신입 사원들, 신입 개발자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제 여러 우수한 친구들이 입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입사한 신입 개발자들 중에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IT 기업에서는 3년 정도를 잘 채우고 경력을 쌓은 다음에 또 이직을 통해서 뭐 그게 연봉이든 또 자신의 기술 도메인이든 더 나은 점프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3년은커녕 2년 또는 1년도 못 돼서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친구들을 채용할 때 집중했던 영역들, 그게 이제 대부분은 코딩 스킬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 외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가까이에 있긴 한데 어쨌든 근심 걱정이 많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일상생활에서 뭐 부정적인 감정이나 또는 우려 또는 걱정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컴퓨팅 사고력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잠시만요. 예, 저는 이제 회사에서 헌터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어 이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헌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저희 회사에 있는 좋은 개발자와 개발 기술들 또는 기술 콘텐츠들을 외부에 잘 소개를 하고 또 외부에 계시는 개발자들 또는 커뮤니티 또는 이 자리에 오신 교수님이나 또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또 사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기간이어서 잘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핑계가 없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인데 그 첫 번째 내용은 아까 아침에 이야기 드렸던 배경 중에 하나의 것인데요. 그 제 가족입니다. 실제로는 제 가족인데 일상적인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서. 오늘 점심을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랑 뭘 먹을지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회의는 어떻게 하지? 퇴근은 또 어떻게 할까? 이런 일상이 걱정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걱정거리가 아닌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안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모티콘이 있더라고요. 딸, 엄마 걱정하지 말라는 이모티콘이 있었는데 엄마는 항상 딸을 걱정합니다. 엄마는 밤길 조심해, 고생했어, 뭐 잘 자, 또는 말 좀 들어, 감기 조심해 등등 항상 일상이 걱정을 하시는 거죠. 사실 딸만 걱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은 딸뿐만 아니라 아들, 제일 많이 걱정하는 사람은 남편이죠. 뭐 남편 포함해서 항상 걱정인데 모든 게 걱정이죠. 길 가다 넘어지질 않을까, 오늘 저녁에 술 마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등등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걱정의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이런 작은 불편한 문제들이 컴퓨팅 사고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학교에서 저희가 지난 뭐 초중고 또는 대학에서 배웠던 많은 부분들이 사실 컴퓨터 사고력을 너무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래서 컴퓨터 사고력의 사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라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은 문제 해결을 이제 안내하는 일련의 기술과 프로세스라 생각하고, 그게 이제 이 핵심은 이제 문제 해결인 거죠.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인데, 이게 이제 다른 것과들, 예를 들면 뭐 3단 논법이나 이런 다른 프로세스와 차이점은 컴퓨터에게 작업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컴퓨팅 사고력이 가장 중요한 점은 제 생각에는 문제 해결을 접근하는 방식을 좀 몸에 체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바라보는 많은 것들이 문제 덩어리죠. 특히 요즘은 정말 문제가 많죠. 예를 들면 왜 주식은 폭락하고 가상화폐는 왜 이 모양이고, 이러다 혹시 부동산마저 이러는 거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걸 생각을 해보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그게 유가나 원자재 가격들 또는 뭐 그게 이제 뭐 중국을 포함해서 공급망이나 유통망의 문제들, 이게 결과적으로 뭐 코로나 시기의 유동성이 이어져서 현재 뭐 엄청난 그 물가 상승을 이제 금리를 통해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고, 이런 노력들이 역사적 과거를 돌아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려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재 상황들, 주식이나 이 최근에 생긴 이 가상화폐나 부동산이 뭐 단기적인 이슈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마음이 이제 편해지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이해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으면 그냥 매일 근심 걱정인 거죠. 왜 주가 차트는 아침에 올랐다 오후에 내리는지,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이제 계속 고민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 이 내용들을 제가 본 것 중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보통 어떤 주말에 무엇을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저녁에 김밥을 어떻게 먹을까에 대해서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분해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고, 그런데 이 중에서 꼭 한두 개씩 놓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집에 있는 재료가 충분한 줄 알았는데 확인 안 하다 보니까 재료가 부족한 걸 뒤늦게 알게 되고, 이걸 다시 마트를 가느니 그냥 김밥 먹지 말자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이제 김밥을 열심히 쌌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주말 저녁이라고 해서 방문한다고 예고도 없이 오셔가지고 김밥 3줄로 뭐 부모님 포함해서 5, 6 식구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또다시 짜장면을 시켜야 되는 게 또 일상생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 하나하나 놓침없이 빠짐없이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패턴 인식은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제일 뛰어난 능력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자녀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친구가 게임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저는 이제 이 친구의 이런 분해와 패턴 인식 능력을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게임에서 아이템을 획득하고 레벨을 높이고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복잡한 패턴들을 그 수십 명의 게임 개발자들이 만들어내는데 이 어린 친구는 하루 이틀 만에 대부분 이해하고 해석해서 빠르게 승리를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와 어른의 그 사고 방식의 차이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외에 이제 추상화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는 뭐 알고리즘 설계와 같은 것들은 앞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두 번째 내용은 그 개발자분들이 퇴사하는 이유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컴퓨팅 사고 능력에서 이제 하드 스킬, 코딩 능력, 프로그래밍 능력을 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외적인 영역이 엄청 많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몇 가지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성장형 사고 방식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인식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인 건데요. 이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쟤는 어느 학교 나왔으니까 뛰어난 스킬이 있어. 그리고 나는 예를 들면 뭐 요즘 흔히 하는 표현으로 뭐 지잡대를 나왔으니까 나는 쟤보다 코딩을 못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고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게 기술 분야에서 이제 저희가 뭐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 먹고 있는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건데 이런 기술과 엔지니어링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학습 능력이 매우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성장형 사고방식은 기본적으로 내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면 되고 노력하면 된다라는 관점이고 과정에서 실패에 대해서 낙담을 하지 않고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사고방식이고 고정형 사고방식은 이와 반대로 타고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능력이나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체능 같은 부분들, 부모님의 유전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 기술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학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고정형 사고방식입니다. 하나 이제 코딩이라는 부분들, 컴퓨팅이라는 부분에서 사례를 보면 어려운 문제를 항상 만나게 되는데요. 이 코드를 작성하는 게 어렵지만 나는 이제 이런 문제를 도전해보고 싶고 좋아한다, 즐기겠다, 그리고 배우겠다라는 표현들을 하는 게 이제 성장형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때 겁이 나지만 배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즐거움을 찾고 작은 코드 조각으로 실행하는 요즘 뭐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파이썬이나 수많은 고급 언어들이 이제 이렇긴 한데요. 그런 실행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낀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의 차이를 보면 이제 우측의 고정형 사고방식은 이제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많이 하죠. 뭐 개발자분들이 일상적으로는 아니고 한 주에 1회 또는 월에 1회 정도 자신이 했던 성과물들을 정리해서 팀 멤버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뭐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2페이지, 3페이지 또는 위키나 지라 같은 그 문서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걸 부담스럽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는 싫고 나는 못하겠다라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좌측의 성장형 사고방식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어려운 거는 노력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이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도를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작은 시도를 하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실패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는 게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효능감인데요. 자기 효능감은 뭐 이게 이제 저도 이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한참 고민을 했는데 교육학 분야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더라고요. 이게 그 어떤 특정한 태스크, 특정한 영역에서 난 잘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부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효능감이 결과에 밀접한 관계를 맺주고 있는데 이제 익숙한 작업을 하는 데도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할 때도 있고 또는 코드를 디버깅 하듯이 또는 빠른 제안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또는 새 팀과 새로운 멤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즉 이제 자신의 노력과 성공의 결과와 자기 효능감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유능하더라도 이 성공적인 수행 능력에 있어서 자신감이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제 높은 자기 효능감은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너무 어렵다고 하고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다라고 또는 컴퓨터 공학 코딩은 나한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도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 도구들을 배워서 이제 사실 절차를 나누는 거죠.
분해를 해서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좋은 툴들이 뭐 요즘은 인공지능적으로 코드를 어시스턴트들도 나오고 있는 시대이니까요.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제 하나 둘씩 접근해 보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자신감만 처음엔 알았었는데, 자신감이 이제 개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즉 이제 자기의 본질적인 또는 일상적인 자신의 모든 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기 효능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특정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발표하는 거를 잘 할 수 있어, 또는 나는 어떤 프로그래밍 코드 언어를 잘 할 수 있어라는 부분으로 이제 작은 영역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자기 효능감이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인데요. 혼자서 코딩을 잘하는 분도 옆에서 예를 들면 동료가 아니라 선임자 또는 교수님이 보고 있으면 팔짱 끼고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코딩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즉 이제 자기 효능감에서 환경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낮은 자기 효능감이라고 뭐 간단한 예가 몇 개 들었는데요. 보통은 이제 자기 효능감이 낮은 경우에는 나는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표에서 첫 번째 이 열에 있는 내용이 일상적인 개발자들의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와 대화하기라는 책도 있고 그 개발자의 말을 이해하기라는 책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할 수 없어, 이 일정이 안 돼, 또는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단호하고 부정적까지는 아니지만 단호하고 또 안 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라고는 걸 좀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 코드는 일주일 안에 테스트할 예정인데 그 전까지는 할 수가 없다,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걸 동일한 표현을 자기 효능감을 높은 형태로 바꾸면 이러한 것들을 좀 분석적으로 표현을 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분석적으로 설명을 해서 듣는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무조건 개발자는 안 된대, 이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가져서 과정을 통해서 해낼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시키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속감과 문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가 내 자리, 예를 들면 저도 이 자리에 제가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왔을 때 여기 내가 서도 되는 건가라는 걱정을 살짝 하긴 했었는데, 이런 생각 자체를 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소속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효능감도 소속감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발자 또는 코딩을 하시는 입장에서 소속감이 중요한 이유가, 소속감을 느낄 때 좀 더 높은 효율성도 발휘되고 또 그 속에서 더 나은 성과물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좀 더 안정감을 갖고 집중할 수가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자랑하는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요즘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나 다 비슷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버그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나죠. 그래서 저희 회사 서비스들은 장애가 나면 언론의 일면까지는 아니지만 2, 3면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고 나의 작은 실수로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마이너스 500억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심리적으로 매우 큰 위축감을 주기도 해요. 도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존에 했던 것들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요즘 IT 회사들은 개인에게 절대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즉 장애와
버그가 만나는 상황에서 항상 최소 단위의 조직 또는 그 상위 조직에서, 즉 팀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왜 이런 장애가 나는 데까지 어떤 프로세스와 절차를 놓친 게 없었는지, 왜 상호 검증이나 뭐 예를 들면 요즘 최근에 서울대 논문 사건도 있었지만 이런 상호 검증이나 절차들에 빠진 게 없는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들을 재점검하고 다시 정리해서 동일한 문제가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 데 집중을 하지, 그 문제가 된 코드를 작성한 사람을 개인을 지목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개인이 누군지도 모르게 하려고도 노력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개발자분들은 계속 그 자신의 코드가 자신의 혼자의 몫이 아니라 팀 안에서 서로 동료와 선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안정감을 갖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속감이 능력하고는 이제 상관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또 적성이나 뭐 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것도 아니긴 한데, 이제 개발자들 또는 기술을 다루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의 이론이다라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작게는 내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동료들, 리뷰어들과의 관계부터 조직, 회사, 또 회사 밖을 넘어서 저희 회사에 있는 수많은 수백 수천 명의 개발자분들도 결국은 한국의 개발자 중에 한 명이고, 또는 전 세계에서 자바를 다루는 개발자,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 개발자, 하둡을 다루는 엔지니어라고는 접근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소속감을 높이는데 개인의 노력보다는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의 노력이 많이 중요한데요. 이걸 미세 긍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동료에게 그 미세 긍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의견을 묻기도 하고, 경청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인정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잦은 박수를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팔짱 끼고 뭐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친구는 1년도 안 돼서 다른 데로 옮길 확률이 높습니다. 예.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저도 올해 봤던 데이터 중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팡이라고 하는 뭐 주요 IT 기업들의 평균 근속 연수, 특히 이제 이게 코로나 기간 거의 끝날 시점이었죠. 올해 초 2월 달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평균 근속 연수가 그 14개월밖에 안 됐대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래서 물론 안도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조금보다 더 길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그 회사에 대한 개념이 이제 거의 희박해지고, 특히 출근도 안 하는 재택근무 기간 중에서는 특정 태스크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른 프로젝트를 찾아서 회사 안에서 뭐 찾아본다라는 관점이 없이 다 모든 다른 회사를 통해서도 쉽게 이직이 일상화된 곳이 그 업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영역인데요. 그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인데,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다른 직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게, 그 개발자분들이 이제 뭐 콧대 높다 이런 표현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자신감도 높고 자존감도 높고 하긴 하는데, 그거와 반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경청하고 잘 듣자,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변화를 모색해보자라는 내용들이고요. 근데 인지적 유연성이 개발 쪽, 특히 이제 이 컴퓨터나 CS를 다루는 친구분들한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이 네 가지 때문인데요. 개발 분야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좌절을 겪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거의 하루에 몇 번씩 이제 반복되는 일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열심히 한 4시간, 6시간 코딩했던 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왜 내가 이렇게 작성을 했지라고 또 좌절을 하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도구와 기술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MS에서 인수한 GitHub이나 뭐 AWS에서는 코딩을 도와주는, 심지어는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주석 정도만 작성을 하면 코드를 짜주는 툴들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 정식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개발이란 일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동료와 함께 하는 일들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계획이 변경되거나 차질이 생기는 게 일상적입니다. 둘이서 뭐 짝코딩을 하거나 코드 리뷰어로서 강한 협업을 하다가도 내일 퇴사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개발 업계에서 일상적인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버 장애와 같은 기급한 상황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번제 개념은 아닌데, 예를 들면 뭐 로테이션 개념으로 해서 새벽에도 뭐 대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슈가 생기면 첫 번째로 이슈를 확인해 봐야 되는 사람들을 지정인 리스트 풀이 이제 수십 명씩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인지적 유연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변화에 적응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변화가 는 항상 존재하는 일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완벽한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고정형 사고방식을 이제 인지적 유연성을 갖춘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바꾸면 난 안 되라는 걸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라는 쪽으로 사고를 바꿔서 계속 노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강화하는 방식은 뭐 중지 링크 인지 행동이라고 했는데 심호흡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실리콘밸리에서는 뭐 10년 훨씬 전부터 요가가 유행이었고, 이제 저희 IT 업계에서도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요가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이걸 내가 지금 내 혼자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나 다방면에서 바라보는 노력을 해서 이걸 다시 재행동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인지적 유연성을 키우는 또 효과적인 방법은 피드백이라는 부분이고, 그 동료나 뭐 요즘은 선후임 개념이 없지만 어쨌든 동료와 효과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인지적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개발자 또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일하는 것의 대부분은 피드백 주고받기인데, 이걸 학교에서 저희가 배우지를 못하잖아요. 초중고 대학에서 교수님한테 손들고 질문하는커녕 교수님 방에 찾아가가지고 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묻고 또 듣고, 이런 과정도 뭐 학점을 너무 안 주지 않는 이상은 찾아가지 않는 게 일상적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많은 일상적인 부분에서 피드백을 잘 주고 또 잘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질문도 잘 유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도 보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거의 마지막 장표입니다. 현명하게 피드백 받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요.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고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피드백은 거의 일상이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줄이 매우 중요한 줄일 수 있는데요. 이제 코드와 자신을 분리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코드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게 이제 뭐 요즘식 영어로 한 피드백이고, 옛날 표현으로 하면 비판이죠. 비판을 받고 나는 개발 못하겠어 하고 때려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게 주니어 개발자들 중에 일상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요즘은 저희가 현대사회에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뭐 한 20년 전만 해도 TV 드라마에서 직장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상사는 뭐 예를 들면 이게 보고서야 막 흔들고 했지만,
요즘 이제 그런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직장 내 갑질 신고해가지고 잘릴 수 있는데, 근데 코드 리뷰는 그렇게 합니다. 더 심한 표현도 많이 쓰고, 뭐 특히나 이제 공개적인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는 좋으면 뭐 LG 팀이라고 해서 나한테 좋아 보여라고 하고 네 글자만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엄청 길게 씁니다. 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나요?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라고 엄청 장문을 쓰죠. 그럼 그걸 받아보고 역시 나는 오픈 소스의 컨트리뷰터는 남의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접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신과 코드를 분리하는 게 자신과 일의 결과물을 분리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고, 그게 이제 그래야만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피드백을 그냥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그 피드백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게 이제 또 효과적으로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는 일이나 방식들을 변화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때 저희는 그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이론으로서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관심이 있었던 일들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장표는 이런 정도인데요. 몇 가지를 추가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조금만 얘기를 더 드릴게요. 컴퓨팅 싱킹의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서 컴퓨팅 사고력이 현재는 개인의 스킬로 접근되고 있는 걸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장표를 준비를 충분히 못한 게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를 들면 코딩과 프로그래밍, 즉 여전히 많은 IT 회사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코딩과 프로그래밍 능력으로 사람을 1차 필터링을 합니다. 그게 이제 2차 필터링입니다. 정확히는 기초 능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면접은 보통 1, 2회를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면접 과정은 대부분이 협업 능력을 봅니다. 이 사람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인데, 문제 해결 능력은 앞서 코딩 테스트뿐만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전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냐, 대부분 겪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느냐에 대부분 집중을 합니다. 그런 문제 해결 능력과, 거기서 이제 가장 원하는 정답은 협업적인 능력이죠. 그리고 어려운 상대방 동료하고 사이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갔는지, 그게 이제 동료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는데, 항상 만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에 대부분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충분히 공부를 못해서 그렇겠지만, 이 컴퓨팅 사고력이 이제 개인의 능력,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을 결과적으로 알고리즘이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드는 컴퓨팅 사고력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동료나 예를 들면 직장에서 동료나 아니면 사회에서 이웃들과 함께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얘기 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코딩 프로그래밍이라는 표현을,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의 능력치냐 또는 조직적인 협업할 수 있는 능력치냐의 차이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의 능력치로서 개인의 뛰어난 능력뿐만 아니라 보통 개발자들은 이제 하루에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코딩을 작성을 하면 한 4시간 정도 남의 코드를 봅니다. 이제 다른 동료의 코드를 1-2시간 보고,
인터넷 서핑이든 아니면 스택 오버플로우든 구글링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코드를 보죠. 오픈 소스든. 그 보는 시간이 훨씬 길거든요. 내가 작성하는 시간보다. 그리고 남의 코드, 다른 이의 코드를 보고 그래서 나도 그런 코드를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이제 혼자서 특정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그 코딩이라고 본다면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이제 여러 동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는 과정이라고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컴퓨팅 사고력도 그 개인에서 그 그룹 또는 예를 들면 팀 프로젝트나 이게 이제 사회의 문제로 나아가는 식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